이것이 킬러 문항, 사교육 이겨낼까? 이조 교육부 장관이 킬러 문항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킬러 문항은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계신데 이거 뽑아놓고 보니 정답률이 실제로 낮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모순되는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킬러 문항을 뺐을 때 얼마든지 그 교육과정 내에서도 어려운 문제 또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교육평가의 기본이죠. 자, 교육부가 밝힌 킬러 문항의 기준도 나름 있습니다.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이번 수능부터 당장 이 수험생들을 괴롭게 했던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기준도 함께 보시죠. 다수의 개념을 결합시켜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 낯선 분야의 전문 용어, 과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 추상적 관념적인 지문을 제시하는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만 보면 무엇이 킬러 문항인지 다소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제 킬러 문항 사례를 정부가 공개했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스탠포드대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과 서울대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한 분도 나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입니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해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삐는 말이 됩니다. 1.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2.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3.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5. 이론에서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뭐 사시부터 할래요? 스탠퍼드부터 할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저기 앞에 되게 긴 지문이 있어요, 원래. 제가 밑에 뭐 이렇게 구절구절이 뭐 하지 마시고. 저는 어저께 봤잖아요, 다 사실은. 풀고 왔어요. 저기 네. 2번이 답인데 저 해겔이라는 거는 이 철학자들 내부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문을 엄청 주고서 저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해석 자체도 너무 어렵고 물론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건 고등학생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훈련들을 계속 받은 친구들은 아마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못 푼다고 해서 반드시 킬러 문항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길고 그 내용도 너무나 현학적이고 복잡하고 단시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고 기술을 배운 사람만 풀 수 있는 문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좀 저런 문항까지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저게 과연 변별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얼추 읽고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변별력이라는 것은 정말 풀리 그것을 이해했는지를 답안에 반영해서 이 학생이 굉장히 추론 능력이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때 그게 바로 변별력이 있다라는 건데 저거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복불복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킬러 문항이 이제 등장하게 된 좀 배경을 보면 예전에는 과목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몇 년 전 얘기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합쳐서 11과목을 공부해야 됐다면 요즘은 다 선택 과목을 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줄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를 왕창 올렸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됐고 킬러 문항이 등장한 지가 그러니까 몇 년 안 됐군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 시험 범위를 줄여주고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일단 절대적인 양과 과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하기만도 버거워서 킬러 문항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면 요즘은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예. 고난이도의 문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보신 이런 킬러 문제들은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양이 많고 적고 다 떠나서 학교 공부 플러스 그냥 평범한 동네에 있는 뭐 보습학원 정도 플러스 EBS 정도만 착실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 굉장히 학교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럼 그러니까 누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런 킬러 문제들은.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학생들이 풀 수 있겠죠. 이른바 뭐 스타 강사, 유명 강사의 뭐 킬러 문항 대비 강좌나 뭐 고가의 문제집 이런 강좌를 들은 학생들, 트레이닝 받은 그렇죠. 학생들. 그런 트레이닝 과정에서 적어도 해결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읽었을 때 아, 이런 걸 묻는 거구나 하고 고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항들을 없애자는 것이지 수능을 쉽게 내자는 것도 아니고 변별력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문제.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당황해갖고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문제 보고 계세요, 아직도? 예. 아직도 정답이 좀 혼란스러운 정도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저는 학력고사 봤거든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봤는데 한 40년 정도 지났지요. 근데 이런 문제 제가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가 뭐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꼬운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는 뭐 이렇게 막 꽈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40년 인생 살면서 저 이런 거 별로 사회생활에 이렇게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는 국영수에서 비중이 높아갖고 수학이 5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첫 문제, 두 문제 푸는데 이거 풀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뒤에 시험 문제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도 이렇게 이상한 킬러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소위 멘붕이 온다고 하죠. 멘붕이 오니까 나머지 시험도 다 망가뜨려요.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애들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결국에는 나중에 수학 문제 몇 개 풀었는지 몰랐는데 종합점수 해갖고 챙겨봤더니 50점 만점에 18점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셨어요? 망가졌어요.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섞어 넣어가지고 평소에 이거를 접하지 못했었던 아이들은 당황하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 그다음에 무슨 쪽집게 과외를 하지 않았던 애들은 애초부터 당황해갖고 평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도 훨씬 못하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지식을 그 고가의 사교육 그 특정 사교육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어떤 기술, 스킬을 배우는 거군요. 스킬 배우는 거예요. 스킬 배워서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만 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당황해서 나머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친구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봐요. 가지만 덧붙이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해결 문제가 4번이거든요. 1번부터 풀기 시작해서 4번에 벌써 저런 문제가 4번부터 9번 중에서 저 문제가 하나예요. 예. 4번부터 저렇게 해결이 나와버리면 저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뒷문제를 다 망치게 되거든요. 계속 그거 잔상에 남죠. 너무 겁을 집어먹는 거죠. 4번부터 벌써 해결의 정반합이 나와버리면 해결은 누구지? 뭐 우리 해결 엄마 친구 아들 중에 해결이라는 애는 없는데? 그러니까 얼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견해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3학년도 수능 모의고사겠군요. 그 국어 또 하나의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좀 겉으로는 쉬워 보이는데요. 자, 윗글이 일단 있어요.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농개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농개의 게딱지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개 게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워지는군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라는 보기가 있는데 상당히 좀 난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류의 킬러 문항을 정부가 공개한 겁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 문항에 대한 사과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킬러 문항을 제가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충분히 이제 준비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도 좀 늦게 발표된 거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수능부터는 좀 더 이제 그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능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는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잡히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논란인데,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해결 관한 문제, 해결 문제는 해결 지나갔어요. 해결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과목이 철학 과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개딱지는 약간 수학 같고. 근데 개택진 수학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읽어보고요. 국어 문제예요, 이거. 국어 문제면 그래도 웬만하면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침에도 읽어보고 예. 방금도 읽어봤는데 뭐 성경이에요? 뭐 세 번이나 이렇게 묵상을 아니, 하세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뜻 볼 때는 뭐 수학의 어떤 뭐 관련돼서 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증가 예를 들어서 뭐 A 개딱지의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그것도 거예요. 뭐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뭐 가로축과 세로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예. 킬포자가 될 것 같아요. 킬링 문제 포기한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스킵을 하는 거죠. 예. 넘어가야지 아니면 시험을 다 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능이 굉장히 그 9등급제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 문제를 맞추냐 맞추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냐 안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제가 수포자가 돼서 포기를 해버리면 제가 원하는 데 가는 걸 포기한 거랑 거의 똑같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더구나 이런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 예. 또는 적어도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누가 맞힐 수 있겠어요. 사시보다 어렵나요? 사시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렇게 이런 문제 내면 아마 다 과락 나올 거예요. 사시 출신들이. 그래서 사시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사교육에 있어서 어떤 킬링 문화가 이걸 없애면 이제 사교육이 다 없어진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전형적인 이런 문제 자체는 사실은 공교육 범위에도 들어가질 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출제위원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 현재 있는 선생님들 들어가는데 네. 이런 문제는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을 이용해서 낸 것 같아요. 그럼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서 전공을 가진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과연 수능에서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냐?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더 번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킬링 문화의 어떤 지적은 이제는 뭐 지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괴롭히는 것이다, 장난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강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 수능부터 이런 킬러 문항들을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당에서는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공감. 이게 과도한 사교육비 또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게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근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게 수능 5개월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지금 올해 수능을 봐야 될 학생들은 3년 전에 교육부가 4년 전에 교육부가 당신들이 수능을 볼 때는 요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이미 4년 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 남겨놓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점의 그러다 문제다. 저는 또 충분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 시점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지금 나이스라고 교육행정 통합 시스템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4세대 나이스를 이제 1학기에 지금 개통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입력돼 있는 어떤 이제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성적표, 자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 학생을 딱 쳤는데 다른 사람은 자료가 떠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을 띄웠는데 다른 학교의 다른 반 아이들 자료가 떠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전에 기존에 입력한 그 학생의 어떤 성취도라든지 이런 걸 출력을 했는데 엉뚱한 아이에 말하자면 예. 이게 출력이 돼버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선에 있는 교사들 99%가 지금 이거 저 1학기에 이거 개통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개통하기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킬러 문항이든 또 수능 이 출제 시험의 유형 문제, 그다음에 교육행정 종합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부의 담당 국장 지금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당장 수능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될 교육과정평가원장도 해임을 시키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지금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수 있는 형편인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문제는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별 문제 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 개딱지 문제에서 저도 좀 초반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농개 많이 잡았으니까 야 이건 자신 있다 좀 쉽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농개를 아무리 많이 잡은 아이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개딱지의 증가 L 그래프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